심으러 많이 갔죠? 4월 5일날, 그죠? 한번 소나무 주면 소나무 어떻게 심어요? 삽 팍 해가지고 팍 밀고, 뿌리 싹 넣고, 싹 빼고, 발로 막 쫙쫙 밟잖아요. 그래도 살아요. 그죠? 왜? 그 안에 있는 소나무는 워낙 생명이 가니까. 근데 이게 밟아, 얘는 그 안에 공기가체지만, 공기가체만 곰팡이 생기니까 썩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과나무 심을 때 밟아놓은 이야기는 나무 죽어라 있으라고 똑같아요. 이유는 사과 뿌리가 크려 그러면 공기도 있어야 돼요. 산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물, 산소, 그 다음에 흙, 알갱이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삼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게도 주 밟아뿌리면요, 안에 뿌리가 새로 생성되는 게 굉장히 늦어요. 어떤 경우에는 죽습니다. 밟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70% 흙을 덮고 물을 주고 물이 가라앉으면 사이사이에 흙물이 들어가요. 그럼 가라앉으면 복토만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그걸 뽑아 올리라고 한번 해보세요. 뽑아 올려 오는 거. 잘 안 뽑혀요. 그래서 70%흙 덮고 물 주고 물이 젖어들면 복토하고 지주에 묶고 끝입니다. 그거를 막 굳이 막 그 쥐 밟으려고 물 주고 난데도 콩중인데도 그걸 쥐 밟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여러 봐봤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한 반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 주의사항에 아주 잘 나옵니다. 나무 심고 밟지 말고. 그래서 분량은 이건 뭐 틀림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오늘 주 핵심입니다.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 볼 것 없어요. 뭐 속도 뭐 있어요. 근데 자식 밥 뭐. 깊이 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뭐 15cm나 나오라 그랬죠. 그죠? 예. 포크레인 가지고 부디기 파는만요. 흙 묻어야 돼요. 포크레인 가지고 부디기를 또 그렇게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뭐 봉투 가지고 막 들이파대켜요. 바가지 하나가 얼마나 크겠어요? 힘나게만 뭐야. 여러분들 예정적 하려면서 노타리 낮춰놓잖아요. 그죠? 노타리 낮춰놓고 지주를 꼽아놔요. 왜? 그래야지 똑바로 신기해요. 심어놓고 지주 꼽는다 하는 사람은 보면 이래요. 뭐 이상하게 막 됩니다. 그래서 지주를 먼저 해놓고 나올 때는 그냥 삽으로 파도 돼요. 삽으로는 살짝만 걷고 묘목 넣고 아까 제가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래놓고 난 뒤에 심어놓고 난 뒤에 관수시설을 바로 하고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꼭 일일이 딱 관수시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살고 있거라 뭐 살만 살고 말만 말고 그래 뭐 보조 한 50% 받았는데 뭐 내 돈 50%밖에 안 들어야 돼. 죽으려면 죽으라 하는 사람 계시는데 그래 뭐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 괜찮아요. 다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심어놓으면 나중에 하면 되면 청이 많이 생겨요. 새로 심으면 그죠? 예, 그러니까 한 해 심었을 때 똑같이 하고 묘목도 한 집에서 사가지고 똑같이 골라야 되지. 여기에 묘목 300주 사고 제 집에 싸다 한 게 제 집에 가서 한 200주 사고 또 이거 또 싸다 한 게 또 이야기 또 사가시는 분들이요 기가 팔랑기가 돼가지고요 제 집에 싸다 하면 저 가고 또 이 집에 싸다 하면 저 가고 이래요. 제 집에 묘목 좋다 하면 또 절로 가고 그러지 말고 한 집에 사셔가지고 예약하셔가지고 그러면 묘목이 거의 비슷해요. 뿌리가 없으면요 바꿔 달라면 바꿔줍니다 요즘은. 그래서 어떠한 품종을 하시든 간에 묘목이 딱 고르게 하셔가지고 씹으시고 잘 붙들어 매시고 올해는 가지를 자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키우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년에 가지가 15개 이상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 가지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키우는 게 이제 다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있는 게 좀 더 밀식 뭐 초밀식 내지는 지금 뭐 4 곱하기 2 해가지고 일반 반밀식 하잖아요. 근데 혀가지가 많이 없으면 나중에 재배하기 진짜 힘들어져요. 옆에 가지가 많아야 돼요. 가지가 많게 하려고 그러면 심은 첫 해에 가지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가지가 잘 안 나와요. 있는 가지가 클 뿐이지 기존 있던 나무에서 첫 해에는 가지가 잘 안 나옵니다. 왜? 살아봐야 애가 죽살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 심었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죽살기 때문에 그 가지가 자라면 그 이던 해에 이제 그거 가서 1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얘가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쫙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뭐 올해 심어가지고 올해 격가지에 꽃눈 받아가 내년에 난 달겠다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야 돼요. 격가지가 많으면. 근데 사과 달리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다 그랬죠.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가지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 가지를 잘 받으시려고 하면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심어놓으시고 뭘 잘 하셔야 되냐? 나무하고 지주하고 붙들어 매는 거하고 물을 잘 주는 거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뭐 올해 가지를 자르고 내년에 가지를 자르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나는 그렇게 키울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리진 않겠지만은 격가지가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 뭐 아성을 넣어야 되고 이도록 가지 발생들을 넣어야 되고 뭐 가지가지를 뿌려야 되고 뭐 하여튼 힘이 많이 들어요. 힘이 많이 드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한 해가 늦더라도 그 다음 해에 새로 가지를 훑어가지고 가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해 딱 1년 차이 납니다. 1년 차이 나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자, 한 시간 뭐 한 20분 동안 계속 수염없이 주식해. 주로 이제 주간에 하는데 낮에 하는데 유독 이제 저는 낮에 일하시는데 불러가지고 교육시키면 오시지도 않아요. 급하면 오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그때가 쉬는 시간이거든요. 교육 시간에 확 가가지고 집에 아버지 밑에 일하다가 핑계 삼아서 교육 오는 게 대단히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바쁜 철입니다. 저도 좀 얼굴이 지금 많이 탔는데요. 계속 그 전쟁하느라고 하늘만 쳐다봐도 얼굴이 지금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전쟁 덜 끝나신 분들은 전쟁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짝만 하시는 분들, 새로 심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아직 묘목 나가는 거 보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식물이 4월 5일인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4월 5일 식목일이 3월 말쯤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 같은데, 올해는 날씨가 추운 날이 계속 지속돼야 되고,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개화가 조금 늦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화가 늦는 게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가 또 있는 게, 춘분지라고, 그 다음에 또 입춘지라고, 눈이 지금 많이면서 엄청 추웠지, 그죠? 저도, 여러분들도 저보다 굉장히 많이 올해 이제 그 해를 거듭해가지고 많이 겪고 있을 건데, 이렇게,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면은 참 드물어요. 진짜 굉장히 날씨가 앞으로 뭐 편하게 갈 것이다, 뭐 좋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올해 또 뭐가 있어요? 윤달 들었죠? 윤달 들으면 편하다 그래요? 날씨가 좋다 그래요? 풍년이라 그래요? 오늘 윤열이죠?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올해 날씨, 작년에도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도 고온기가 엄청나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열대 현상이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착색기 때, 사과 착색이라면 주로 이제 만생종입니다. 늦게 되는 사과들이 이제 착색이 돼야 되는데, 물론 시나노 골드 같은 품종은 뭐 그렇게 착색하고 관련 없지만, 그래도 사과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날씨가 좋아야 되거든요. 착색기 때는 온도차가 아침하고 저녁의 온도차가 심해야 돼요. 저녁은 추워야 되고, 낮으로는 그런 온도가 또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이 온도 차이가 11도에서 13도 정도 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사과 비대될 때 사과 낙하고 꽃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야간의 기온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과 비대가 잘 됩니다. 잘 붉어지고. 이런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과연 작년에처럼 온도 차이 올해도 그렇게 좋을 것이냐, 그건 굉장히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비가 많다더니, 작년엔 태풍이 없었지만은 그 다음에 또 꽃이 필 때 냉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어떨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여기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알고 계시는 분들 뭐 피해 경감제도 이렇게 신청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사과나무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수영이 지금 사과재배 수영이 굉장히 많이 변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소시재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크게 키우다가, 그러고 이제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밀식적으로 들어오면서 26 들어오고 M9 들어오고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M9가 뭐고 26이 뭐고 뭔 이야기인가 모를 정도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데, 사과에 기본적으로 내가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대목이 어떻다 하는 거는. 대목은요, 기초가 되는
사과 재배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뿌리를 연속시키는 게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는 사과 가지를 꺾어가지고 삽목 형태로 모래땅이나 이런 데 꼽아놓으면요 뿌리가 내리면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과 품종을 찢어가지고 이 뿌리 내려가니 살만 얘가 사과가 열리긴 열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과가 열려요. 그 다음에 사과가 열려도 사과 심으신 분이 사과를 꺾어 심은 분이 뭐 시라노 골드를 했다, 아오레를 하셨다, 뭐 부사를 하셨다 꺾었는데 제 특성들은 나와요. 부사 특성이 나오고 뭐 아오레 나오고 뭐 시라노 골드 특성이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심는 이유가 뭐예요? 취미로 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간상수로 심어요? 돈 벌려고 심잖아요. 그죠? 당연히 돈 벌려고 심는데 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되려면 뭐가 줘야 돼요? 사과 품질이 줘야 되죠. 당연하죠. 그게 돈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러한 좋은 품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쓸 수 있는 뿌리를 만드는 대목을 예전부터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 이제 아구배 산에 이제 뭐 산사 아구배 이제 꽃사가 있죠. 꽃사과 씨라든지 왜 꽃사과는 같은 사과 계통이니까 그런 씨라든지 원칙상으로 좋기는 사과 씨를 여러분들이 지금 식용으로 쓰는 사과 씨를 종자로 씌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씨에서 나오는 거를 쓰면 좋은데 여러분들 사과 씨 수십만 개 구입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과를 몇 개를 잡숴야 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셔봐요. 묘목하시는 분들이 사과 종자기 그 하나 대목을 만들기 위해서 씨를 한 개씩 들어가는데 사과를 몇 개 잡숴야지. 씨가 그러면 저번에도 교육받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 씨는 종자는 씨박이 5개인데 5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5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일단 꽃잎이 5장이다. 사과 씨박이 5개다. 네. 그렇잖아요. 그죠? 씨가 들어가 있는 그 개수가 10개가 가장 좋다. 각 씨박마다 2개씩 들어있으면 가장 좋다. 5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꽃이 피면 몇 개 피어요? 5개 핀다. 평균적입니다. 물론 6개 피는 것도 있고 4개 피는 것도 있고 2개 피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제일 좋은 게 중심화 있는 게 5개 핀다. 이제 5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 씨가 이제 5개씩 들어가 10개 된다고 해도 10주밖에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0개가 돼도 넣어서 뭐 발화가 돼가지고 크지도 종자로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들쑥날쑥 이래요. 씨로 이제 되는 거는. 예전에 뭐 우리 옥수수 분리시켜가지고 옥수수 심어보면 지금은 토종 종자로서는 이제 요즘 형질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집안이에요. 집안. 그 집안끼리 영국의 그 근친간에 계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적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과도 같은 집안끼리는 수정이 안 돼요. 수분은 됩니다. 식물은 수정 수분이 확연히 가려지고 동물은 바로 수정이에요. 수정이라 인공수정이라는 인공수분이라는 게 아니냐 그죠? 식물은 인공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 꽃가루를 인공수분이나 타 꽃가루를 그 꽃에 주도 암술머리에 앉혀주는 것 갖다가 수분이라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꽃가루가 발활해가지고 화분가루 신장의 밑에 난에 그렇게 2개의 핵이 있습니다. 하나는 씨가 되고 하나는 과육이 되는. 그래서 중복수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2번 이루어지는 게 그러면 씨가 1개가 쏙 들어가면 수정은 이루어지는데 씨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씨가 많이 그러니까 그 위에 주두에 암술 머리에 수술 그 약이라고 하고 화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화분이 앉아가지고 발화가 되면 많이 될수록 종자는 많아져요. 그러면 사과는 모양도 좋아지고 크기도 커지고 그래서 수분이 잘 이루어지고 수정이 잘 이루어져야지 사과 결실이 되는데 감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사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있는가만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뭐 동북치료라고 이야기하는 일반 부사가 있습니다. 일반 부사, 그 다음에 기꾸, 피덱스, 후브락스, 미야비, 미얀마, 뭐
K1 지금 나오는 게 뭐 라꾸라꾸 이게 조생종 계통들 홍장군 히로사키 이런 게 전부 다 부사 계통이에요. 부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 이름은 후지입니다. 부사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사나 후지나 부사에서 전부 다 별이 대가 나온 게 이러한 품종들 전부 다 착색계 부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하고 감옥하고 그 다음에 또 희한하게 여기에 보면 서퍼 브레이저하고 서퍼 골든 들이셨거든요. 요게 아버지 엄마인데 홍나하고 부사하고 감옥하고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홍노가 나오고 하나는 감옥이 나왔어요. 또 홍노는 예전에 굉장히 재배를 많이 했는데 감옥은 재배를 거의 하시다가 노태를 시켰습니다. 재배하기 까다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예전에 감옥은 92년도에 심겼습니다. 문경에 최초 심기는 92년도에 한 3,000평 심겨가지고 아니 그 전에 또 많이 심겼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심고 우리 문경에서도 많이 심고 했었는데 이게 수분수로서는 안 되는 게 부사계통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감옥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사가라고 이제 수분수라고 많이 알고 있는 알프스 오도메라고 있습니다. 이 알프스 오도메도 같은 집안이에요. 똑같은 형제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컬러풀이 요즘 시중에 나오는 컬러풀입니다. 이 컬러풀도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 품종들이 좀 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심어놔도 수정이 잘 안 됩니다. 수정이 잘 안 되는 이야기는 수분은 되더라도 수정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서로 맺어지지를 못해요. 결혼해도 안 됩니다. 애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하시고 내가 이거를 뭐 감옥만 심어놓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감옥만 심어놓으면 어느 정도 일부는 돼요. 그다음에 바람이 불든지 뭐 벌이 오든지 조금은 되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좋은 품질의 감옥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분수가 보편적으로 한 20%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같은 일이라도 20m 넘어서 뿌리면요 수분수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꿀벌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예전에 그 논문으로 나왔는 이야기 한 20m 떨어져 뿌리면 수분수의 역할이 좀 떨어진다 이래서 길이를 한 20m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예전에 그래서 심을 때 한 4주 심고 아오리 심고 4주 심고 아오리 심고 이렇게 예전에 심었었어요. 20% 심으라니까 4개 심고 그 다음에 1개 또 다른 품종 아오리 심고 4개 심고 아오리 심고 관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오리 일찍 나오는 상 아닙니까 그죠? 예, 8월달이나 뭐 7월 말쯤 7월 중순 하순쯤 일찍 나오는 상인데 약을 못 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PLS라고 없었어요. 약을 막 갖다 쳐도 뭐 갖다 팔만 그냥 판매됐는데 요즘은요 그러다가 걸리면요 우사합니다. 사과 회수 다 하고 벌금 내고 그 폐기 다 하고 이래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한 줄씩 이렇게 2줄, 3줄 아니면 반 나눠서 이쪽에는 다른 품종, 이쪽에는 부서라든지 감옥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왜냐면 감옥이 면적이 한 1,500평이나 이렇게 뭐 1,200평이나 저기 있다면 양짝 가장자리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꽃사과를 막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를 또 하는 경우에는 나무 중간에 다른 품종을 접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수분수는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없으면 특히 부사계통이나 가문계통이나 이런 완전히 다른 꽃가루가 없어가지고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오리나 홍로는요 그 한 가지만 있어도 어느 정도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사가 열립니다. 결실이 되는데 아오리도 20%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오리도 20%는 자가 수정이 돼요. 그냥 열려요. 그런데 부사만큼은 제로입니다. 이 감홍도 제로. 그래서 다른 꽃가루를 올 수 있게끔 수분수 개념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록과 고두입니다. 동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삽이라고 이야기하고 동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품종 자체도 굉장히 예민한 품종이에요. 이 감옥이라는 품종이 진짜 예민하게 못하는 영양제를 잘못 쳐더라도 이게 동록, 사비가 확 가요. 사비가 오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딱지가 않죠. 상체가 안 오면서. 딱지가 앉으면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죠. 그죠? 이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사과가 껍질이 있고 어릴 때 솜털이 이제 보통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솜털이 묻어 나오는 이 솜털이 뭐라냐? 어린 사과를 보호하는 하나의 보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강한 바람에 떨어져 나갔다든지 아니면 약을 쳐면서 굉장히 센 송풍에 의해서 떨어져 나갔다든지 아니면 적과하다가 손에 썰려 있다든지 바람에 의해서 낙엽에 아니 잎에 이렇게 썰리면서 떨어져 나갔다든지 여러 원인이 있는데 이게 저온 내지는 농약 내지는 예방제에 의해서 이게 상처를 받아가요. 그래서부터 하나가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서 더 살이 올라와요. 그냥 그치 죽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상처를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다 죽어가지고 아무로부터 새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과도 똑같아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동록을 어떻게 예방하라고 다 교육을 받으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내 밭에 이런 것이 안 올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나는 안 올 것이다. 근데 이거는 어디든지 올 수 있습니다. 조건이 올해 작년에는 꽃이 필 때 서리 피해가 없었어요. 꽃이 피가지고 인공수분을 하든지 뭐 아니면 인공수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리 피해 냉해가 없었어요. 꽃이 필 때. 그리고 수정이 잘 됐죠. 문제는 어디 있으면 나중에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뭐가 많았냐? 동해가 동록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과실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동록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착색될 때 온도 높았죠. 그러니까 작년에 기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늦게까지 수확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저장 약물이 부족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과연 초기에 나무의 생육이 좋을 것인가? 이래서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개화 전에 잎이 나왔으면 그때부터 좀 영양제를 쳐갔는지 아니면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제 사과나무가 좀 힘을 얻어가지고 이런 이제 수정되는 건 잘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가뭄이라는 게 동록하고 고두락하는 게 있습니다. 고두 정상인데요. 사실은 질소가 강하면 생길 수 있는 정상이 나오는 고두 정상이라고 사과 밑에 꽃이 떨어진 자리에 이게 반을 잘랐을 때 밑에 오는 건 고두고 위에 또 꼭지 쪽에 오는 건 콜코스폿이라 그래가지고 비슷해요. 나오는 정상은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꼭지 쪽에 나오고 하나는 꽃이 떨어진 자리에 밑에 부분 나옵니다. 그게 이제 밑에 부분 나오는 게 고두 정상이에요. 이 고두 정상은 질소가 많으면 칼슘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강하면 칼슘의 흡수를 저해시킵니다. 너 좀 덜 먹어. 나 엄청 많이 먹었겠는데 사과는 비대되지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 고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뭄은 칼슘도 잘 쳐야 되지만 문제는 질소 성분의 비료를 어지간하면 주지 말아야 돼. 가mam을 심어놓고 뭘 준다? 유박 준다? 그 다음에 복합비료 준다? 복합비료까지는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아. 근데 이 화학비료는 일단은 물하고 만나면 이온화 돼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유박이라든지 대비는요 굉장히 오래 비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끈적하게. 그리고 유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 가지고 만든 유기질성 비료라고 나오는데 그 유기질성 비료를 분해시킬 수 있는 분해라는 게 뭐예요? 도폐하고 분해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분해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폐를 바꾸는 거예요. 유기질로. 그런데 부패는 썩는 겁니다. 아주 나쁜 현기성 미생물이 썩어나요. 그래서 뭐하나 악취가 많이 나죠. 부패는 악취가 많이 나고 불에는 악취가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박을 싸우지 않는데 악취가 난다. 이거 부패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게 부식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농업용어로 이야기하는 거는 부식이라고 그래요. 퇴비가 되는 과정, 섬유질이 퇴비화되는, 그렇게 유기질로 되는 과정이 그게 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미생물이 가야 되는데 콩기름이나 뜰기름이나 아니면 유박 그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주까리박, 그 다음에 유채박, 이 기름을 짜고 남는 박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해가 잘 안 이루어져요. 미생물이 그 기름 성분을 막 분해시킬 수 있는 게 그런 미생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섬유질 그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은 굉장히 많은데 유박의 기름 성분을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막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분해시켜가지고 주기 때문에 많이 줬을 경우에는 비료가 끝까지 가요. 언제까지? 뭐 12월 달 넘어가지고 내년도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줬을 경우에. 그래서 감흥을 심어 놓으시고 밑에 땅에 뭐 주는 거는 땅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해가 이런 천천히 일어나게 흡수가 되더라도 위에 줬는 경우에는 굉장히 분해가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가지고 시험을 하셔야 돼요. 특히 또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뭔가 아세요? 우리나라의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냥 퇴비를 전면으로 깔아주시는 분이 대개 한 둘 정도는 그렇게 줘요. 전면적으로 막 퇴비 살포기를 가지고 전면으로 다 깔아주시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과나무 밑에 동글동글하게 줍니다. 그 왜 동글동글하게 주는지 아세요? 연말에요. 밭에 일하다가 장날 옆집에서 장에 가면 똥찌개지고도 땅이 따라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옆집에서 동그랗게 주니까 자기도 동그랗게 줘요. 왜 그래 줍니까? 이렇게. 그래 주는 게 나도 그래 주는데. 누구한테 배웠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배웠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벗어나진 않아요. 여기서 저까지 똑같아요. 기가 막히게 주세요. 하여튼. 동글동글하게. 왜 그래 주냐? 하니까. 옆집에 주니까 그래 준대요. 그 옆에 물어보면 또 저 집에 주니까 저 어디 가보니까 그래 주는데. 비료 주는데 고기만 뿌리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요. 사과나무 심어놓으면요. 심은 만큼에서 뿌리가 옆으로 나가요. 땅으로 들어가겠죠. 아니, 가끔가다 미친놈도 있어요. 그 가끔가다 뿌리가 밑으로 가라는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뿌리 옆으로 갑니다. 사과나무 이렇게 심어놓을 때, 심을 때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나가지고 뭐 옆으로 막 밑으로 막 들어갈 거죠, 이렇게. 아니, 전부 다 옆으로 들어갑니다. 한 40cm 안에 다 있어요. M&I는 거의 한 3, 40cm 안에 다 있습니다, 뿌리가. 그 밑으로는 없어요. 이제 커봐야 이제 일반 대목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중대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한참 밑에 있으니까 그 밑에 뿌리가 있지. 이중대 같은 거 깊이 심으면요. 나무 뿌리가 다 죽어요. 없어요. 삭고 새로 나와가지고 이제 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옆으로. 옆으로 다 나와요. 그 대신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럼 특히 또 뭐야? 추자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각성이라 그래요. 나무가 커요. 이런 나무들은 밑으로 들어가는데 사과나무 자체는요. 일반 대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루바 대목도 전부 다 옆으로 갑니다. 캐보시게 되면 뭐 옆으로 뿌리가 다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가봉을 심어 놓으시고 뭐를 주시려고 생각하시면요. 고두, 그 다음에 장난 못하는데 뭐 동력도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과피가 빨리 굵어지만 과피가 아주 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기온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몽을 이제 심으시고 어떠한 품종을 심든지 그게 품종에 맞춰가지고 하셔야 돼요. 심어놓고요. 사과 열릴 때까지는, 꽃피고 열릴 때까지는 뭐를 주실 필요 없어요. 알라한테 뭐 영양제 미기고 뭐 미기고 막 딘밥 미기고 뭐 소고기 좋다 소고기 미기고 해봐야 먹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흡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력이 떨어지는 나무들 있죠. 세력이 떨어지는 나무는 있어 없어요? 심어놓고 세력이 떨어진다고요. 어떤 나무 죽고 어떤 나무 살고 잘 살고 이래요.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심으시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세력이 떨어지는 나무에 제일 먼저 가면 뭐라 그래요? 뭘 주라 그래요? 비료 주라 그래요. 제가 비료 장사 같으면 저도 그래 팔아먹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무가 수세가 떨어지니까 뭘 주고 싶냐? 그러니까 비료 줘, 퇴비 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위장이 나빠가지고 된밥 먹으면 위장을 소화를 못 시키는 위장이 나쁘면 좀 이렇게 마르고 이렇잖아요. 그런 분한테 된밥 주고 철밥 주고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흡수를 못한다니까요. 나무 수세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가 나빠요? 위에가 나빠서 그럴까요? 뿌리가 나빠서 안 좋잖아요. 뿌리가 나쁜데 뭐를 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뭘 준다는 이야기는 이게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뭐 테러 바뀝니다. 제일 처음에 나락을 주면 나락을 까가지고 도정을 하면 쌀이 됩니다. 쌀은
그냥 주면 생식하는 사람은 먹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못 먹어요. 그러면 쌀은 밥을 만들어야 돼요. 비료도 맥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비료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가만 태로 바뀌어요. 쌀에서 밥으로 바뀌고 밥에서 이제 우리가 먹고 나무는 이 비료가 들어가게 되면 물하고 만나가지고 물에서 이온화돼가지고 흡수할 수 있는 태로 이제 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밥으로 바뀌든 안 바뀌든 뭐 죽이 됐든 뿌리에서 이게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뿌리가 안 나오는데 심어놓고 뭘 그 키워 주세요. 아니 올해 지금 심어놓고도 뭘 또 줘요. 새뿌리 나왔습니까? 새뿌리는 적어도 40일 정도 지나야 나와요. 여러분들 상하나무 심어놓고 새뿌리 나오려고 하면 40일, 30일, 40일 지나야지 새뿌리 나와요. 그래서 빨리 나오게 하려고 하면 이 나무의 뿌리에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땅은 찹니다. 바깥에 온도는 뭐 20도씩 올라가더라도 땅은 차기 때문에 심어놓고 얘들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면 돼요. 그죠?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뜻이 물 준다. 맞아요. 미지근한 물 주면 땅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지근 물을 계속 줄 수가 있어요. 그 사과밭에 물 대표 주는 그런 또 뭐, 하여튼 바보도 있긴 있어요. 그래 주라 그러니까 따뜻한 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올릴 수 있는 방법. 비닐. 우리가 검은 비닐 있고 투명 비닐 있죠? 검은 비닐은 뭐예요? 제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검은 비닐은 빛을 더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비닐? 투명 비닐. 투명 비닐 시키려면요, 훨씬 빨라져요. 자, 얘가 나무가 빨리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빨리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찍 심으신 분들은 일찍 해가지고 비닐 찜짝 깔아놓은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양 수분이 안 날아가요. 비닐로 덮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키우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활착을 빨리 하시려고 그러면. 근데 뭐 많은 양은 그렇게 못하니까 오래 심어 놓으시고 그냥 물을 또 충분히 주라 그러는데 나중에 되면 물 갈 때 말씀드렸지만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사과나무 새로 심을 시가 아니고 물에 빠져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수록 좋아요. 빨리 눈을 떠가지고 뿌리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새로 심어도 그렇지만은 새로 심지 않고 그전에 있던 나무들도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면 사과나무에 저장 약물을 작년에 어디다 저장하는가 하면 뿌리에 저장을 해요. 물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치기 하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뿌리는 못 하잖아요. 근데 뿌리에 저장 약물을 저장을 시키는데 그러면 잠을 어떻게 깨요? 지금 여러분들 사과 묘목일 때는 잠자는 시간입니다. 얘는요 그냥 뭐 마른다고 막 꽁꽁 싸매가야죠. 그 말라나 안 말라나 똑같아요. 그냥 갔다가 나눴다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15도 살아요. 그 삽니다 진짜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지금 묘목은 지금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르든 안 마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물을 만나면 또 틀려요. 물을 만나면 뿌리에 있는 단백질이 물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잠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야 일어나! 야 정분들 뿌리 속에 있는 양분들 너희들이 움직여야 되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움직인 게 M9이 움직일 거예요. M9이 제일 먼저 수액이 이동이고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뭐 있어요? 고로쇠나무가 더 빨리 움직이겠죠. 핏바라 잡수잖아요. 고로쇠 나무 그 수액을. 근데 걔네들은 더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나무로 봐서는 M9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26 실생.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날씨가 좋고 땅이 빨리 풀리는 데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수액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전번에 눈이 많이 왔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묘목 심으려고 심는 나무들은 아직까지 잠자는 시기예요. 잠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심어놓고 물을 자주 줘가지고 빨리 깨우고 온도를 높여가지고 뿌리에 활착을 새뿌리 지금 여러분들 묘목 해보시면요. 먼저 캐놨는 게 지금 지금 봄에 캤기 때문에 거의 새로운 뿌리가 못 볼 거예요. 그런데 얘 작년에 심어놓은 거 옮기려고 캐보시면 하얀 뿌리가 나와요. 이 봄에 나오는 뿌리를 중건은 뭐야? 하얀 뿌리. 이거는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예요. 여름에 나오는 뿌리 하악은
가을에 나오는 뿌리 축은, 가을에 나오는 뿌리들은 저장 양분을 시킬 수 있는 뿌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여튼 이 가공을 심어 놓으시고 어쨌든 수분수 개념도 쓰시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동독이나 이 고두가 발생할 적이 굉장히, 예전에는요 저 동독 때문에 전부 다 봉지를 많이 씌웠는데 지금은 거의 봉지를 안 씌웁니다. 봉지를 안 씌우고 재배하기 때문에 봉지 심은 심한 경우, 예, 탄저병 심한 경우 내지는 봉지 씌워도 막 우리 노린재 피해가, 이 가뭄이야 또 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약해요. 해충 중에서도 복숭아, 심신나방,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제일 많은 게 이 가뭄이에요. 그래서 살충제도 사과 열리면 잘 치셔야 돼요. 살충제 치실 때 낙하고 꽃이 떨어지고 난 뒤에 많은 게 이제 그 노린재하고 복숭아, 순나방 이런 부분은 잘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7월달부터 이 노린재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월달 정도 돼도 사과가 맛있어요. 8월달 돼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해충들은 사과 맛있는 쪽에, 당이 있는 쪽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재배 형태를 잘 하셔야 돼요. 뭐 석회시에 수세하면 대가지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크게 키우려고 하면 크게 키울 수도 있어요. 얼마나 크거냐. 1kg 200까지 나와요. 이게 나중에 꽃을 보시게 되면 이게 비맞은 찔레꽃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비맞은 찔레꽃 보시면요, 사과꽃도 아니라 꽃도 꽃 같지 않은 게 보면 사과 열리는 게 많아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요. 평균적으로 한 450g 나옵니다. 이걸 작게 만들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달아도 힘이 좋을 때는 막 다 막 그렇게 커버려요. 어쨌든 대가족이고 우리나라 현존 재배하는 품종 중에서 당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현재 저들이 무대 봉지를 안 씌워 재배할 때는 한 22브릭스, 23브릭스까지 나옵니다. 현재적으로 뭐 샤인머스켓 포도처럼 굉장히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도가 한 17브릭스, 18브릭스 넘어가 버리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못 느낀다 그래요. 혀로서. 그렇으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중에 있는데 문제가 저장이 오래 안 돼요. 거의 한 12월, 11월, 12월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뭐 저들 저장 실험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저장 실험하고 계속 저장 실험하게 되면 3월달까지, 4월달까지만 저장 실험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판매되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사가 있는데 지금 뭐 보면 조금씩 퍼석거립니다. 그래서 전번 교육할 때 원 MCP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스마트 브러시랑 이프러시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장 처리제거든요. 보조도 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2번 사용하는 것, 뭐 처리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 하는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가공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석회는 누구나 다 하고, 이게 작년에 우리 가공 우리 시장님이신데요. 신세계 백화점 맛의 신세계라고 했습니다. 맛의 신세계 프리미엄 문경 가공사 라고 런칭 인사하면서 뭐 하여튼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6개에 15만원 받았어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6개 신세계 뭐 15만원 받은 타지에 가서 이러면요, 거짓말인 줄 알아요. 6개에 15만원 받았어. 5kg에 이러면 30만원입니다. 이게 이런 사과들이 대체적으로 좀 사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 택배 하시는 분들이 거의 5kg에 7만원씩, 뭐 8만원씩, 집에서 파실 때는 11만원, 12만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이제 저들이 고민진 팀장이 있어가지고 같이 해가 우리 팀들이 앞으로 한다 그러면 이 8로만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공 심어가지고 저장하고, 저장이 이제 3월달까지는 된다 그러면 문경의 가공은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품질이 좋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여튼 뭘 크게 만들라고 땅에 뿌리는 순간부터 하여튼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이 가공 재배를 포기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주는 순간에 가공 농사를 포기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지에 가서는 뭐 그런 얘기는 뭐 많이 주라 그랬죠. 다른 지에 가서는 막 줘도 괜찮아요. 막 줘요. 괜찮아요. 사과 열려요. 뭐 호박 안 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이 사과를 하신 분들은 진짜로요.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냥 뭐 잠깐 한세 그 갖다 놓으면 다 팔려고 할 정도로. 하여튼 뭐 굉장히
요게 이제 그 신세계 백화점 안에 요게 이제 요게 세 개, 6개죠. 이게 한 박스 한 박스. 요게 이제 보자기에 싼 박스입니다. 저거를 또 다시 또 종이 박스에 이제 싸가지고 가져가는데 이 보자기 값하고 박스 값만 해도 3만 원이에요. 사값입니다. 이거 지방자치사에서 저런 보조 없이는요 저렇게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지금 3만 원 주고 보자기 하고 저 박스 사가지고 판매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된다 그러면 이것도 뭐 얼마든지 앞으로 농가 쪽에서도 가능해요. 사과 품질 뭐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과들은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 신용 시장님께서는 2002년도에 제가 이게 근데 그때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니까 감홍이 드시는 건 똑같다 그래요. 깎아야 드시잖아요. 감홍도. 그죠? 누가 뭐 생걸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뭐 동동이 있든 동동이 없든 깎아야 드시니까 깎아 먹는 건 똑같다. 그래서 한번 하자 이랬는데 그때 이제 농가 내가 부ron권의 노진수 회장하고 그 다음에 저도 센터하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시장 계시는 신영시장님하고 저들하고 이렇게 사위 일체가 돼가지고 연구소하고 이래가지고 그 봉지 안 씌우고 재배하는 방법을 그 당시에 이제 터득했는 게 뭐냐 주면 안 되더라. 감흥 해놓고 감흥 그 자체가 주기 시작하면 안 돼요. 나중에 부족해가지고 지금 저들 연구소에 지금 15년 된 M9이 있습니다. 사가 열리고 그게 당도가 올라가요. 뭐 어쨌든 좀 과가 거칠어서 그렇지 뭐 한 17발, 18 브릭스까지 계속 그냥 그대로 올라가요. 우리 뭐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다 검사 다 해보는데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새로 가지를 뭐 받고 하는 게는 이제 늙으니까 쉽게 말해서 M9 그 자체가 15년 넘어가면요 아주 영감입니다. 그게 새로 가지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목이 한계점. 보통 한 M9는 12년, 13년, 거의 M26 끝으면 한 25년에서 20년에서 25년 사이. 그 정도는 이제 이렇게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목을 선택하시든 간에 앞으로 이러한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돈은 될 거예요. 진짜 돈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뭐 개원 준비는 여러분한테 자료 나가는 거를 참고하시고 뭐 경사가 줘야 된다. 약간 경사가 지능이 어떻다 그랬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배수가 문제다. 물은 다 줄 수 있는데 배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게 유공간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지에 특히 우리 지역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 쪼대 땅이 많아요. 여기 쪼대 땅이라고 알아듣죠? 알아듣죠? 강원도가 못 알아들어요. 쪼대 땅이 뭔가. 몰라요, 쪼대 땅이.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황토 땅. 비 오면 키 커지는 땅. 가만 계속 묻어나면 키가 크잖아요, 이렇게. 안 그래요? 배수가 안 됩니다. 물은 간직하는 힘은 강한데 굉장히 투숙도가 우리 사과에 재배하시는 분들은 배수라고 하면요. 물에 흘러가는 배수 이걸 자꾸 이야기해요. 절대로 이제 사과하시는 분들은 배수 좋냐 나쁘냐면요. 투수소 밑으로 빠지는 배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과밭에 물에 져가지고 밑으로 잘 빠져나가냐 안 빠져나가요. 이거 실질적으로 잘 빠져나가는 밭은요. 모래땅, 사질토 이런 땅 아니면 잘 안 빠져나갑니다. 뭐 마사가 빨리 빠져나가요. 우리는 마사기 때문에 물 배수 좋아요. 좋기는 개 마사가 배수 제일 안 되는 땅이 마사인데 마사는 또 격반층이 있어요. 마사토는. 그렇기 때문에 마사는 진짜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이 마사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지역에는 또 황토 땅이 많잖아요. 호의 땅 전부 다 황토예요. 그죠? 삼복여 어디나 약석 이쪽으로 전부 다 황토 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올라가다 보면 또 약석 그쪽에 어디나 저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매화 아니 그쪽에 어디나 저 쑥 들어가가지고 저 둘리는 설지 있는데 삼복이라 제가 우고 우고도 전부 뭐 황토 땅이고 가을은 또 막 전부 뭐 황토 그 다음에 황토 땅이 제가 왜 이러네 그 다음에 유곡도 땅이 전부 황토 땅이에요. 제가 토양 검증을 여기서 한 10년을 넘어 있었습니다. 센터에 있을 때. 그래서 헛 들어가면요. 비 올 때는요. 아주 가기 싫은 동네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가면 뭐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시대가 들어오니까 아 이게 배수가 안 된다. 특히 석회암지대는 특히 배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물을 잡으려고 하면 없어요. 혹에서 물 잡으려고 그러면요. 관제 뚫으면요. 캐시 어디가 없어요. 뻥뚫리가 어디서 날아가 버려요. 안 갈라 그럽니다. 예. 저런 땅에는 굉장히 물 잡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배수가 안 되는 땅에는 틀림없이 유공간을 묻으셔야 되는데
체결은요, 여러분들 체결 누가 교육하시는 분들은 1m 밑에 묻어라, 1m 밑에 묻어놓으면요, 내일내만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 묻어놓으면 내일에 물이 실실 나올 거예요. 그만큼 배수가 안 돼. 그러니까 사과는 아까 제가 몇 cm에 있다 그랬어요? 40cm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26이나 M9나 어느 걸 하시던 간에 60cm 정도에서 70cm, 60cm 정도 묻으면 돼요. 요 공간은. 그 대신 또 이렇게 땅이 떠대만 이제 깔아줍니다. 그래서 요 공간을 묻으실 때는 일단은 경사를 둬야 돼요. 경사를 두고 경사밭에는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똑같이 묻어야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물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데를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요 공간도 마지막에 제발 이거 좀 하지 말아봐요. 누가 이야기 하시는지 이 유공간을 묻을 때가 있습니다. 유공간은 뭐라 그래요? 유공간은 뭐 불 좀 켜죠. 유공간은 우리가 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전부 다 구멍이 나 있는 게 유공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있을 적자 땀나는데 지금 제가 이 강원도 와서 교육해요? 저에게 꿀 드시고 오셨어요? 아 근데 진짜 힘 빠지네요. 땀나고 유공간은 구멍이 있을 줄자 구멍이 콩 있다는 구멍이 있으면